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개간지 창작가 비평 가로입니다. 생태주의와 생명사상의 기기이루면서 정책 대안을 찾는 개골지 녹색평론은 오랜 적부터 읽어왔지만 창작가 비평은 처음입니다. 녹색평론처럼 정책적 다양성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게는 문학적으로 의심을 자극해주는 잡지가 필요했습니다. 잡지가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다양성 때문입니다. 하나의 주제나 사상이 담긴 책 한 권도 좋지만 녹색평론과 창작과 비평처럼 어떤 것을 좋아할지 몰라서 이거저거 준비했어 라는 식의 책도 좋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몸에 좋은 재료로 장만된 뷔페식당을 방문할 생각을 하니 설렙니다. 창작과 비평가 어로에는 특별자담 2건, 문학평론 3편, 연재소설 1편을 포함한 단편소설 5편, 12명의 시인이 들려주는 26편의 시, 가볍게 책을 소개하는 총평 8편, 그 외 잡다한 내용의 글이 실렸습니다. 그야말로 문학 뷔페 식당입니다. 특집 평론 소설, 시, 총평 순서로 어떤 맛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동학을 찾아 오늘의 길을 묻다와 촛불 5년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특집은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글입니다. 토론자로 참가한 백낙철 선생, 김용욱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촛불혁명과 동학의 유사한 형태, 즉 민중이 주체가 되어 정의로운 에너지가 분출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토론자들은 두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강조합니다. 문학평론은 늘 그렇듯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창비 신인 평론상 수상작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수상작 제목은 휴머니즘의 외부와 열림의 존재론입니다. 좀 쉽게 말해주면 안 될까요? 원래 문학평론이란 그런 것인가요? 앞으로 평론에 대해 좀 더 공부해야겠습니다. 이 책을 읽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편 소설 때문입니다. 소설 5편의 협인력이 대단합니다. 특히 백왕공 2명의 이야기를 들려준 김여령의 기술자들이라는 작품에 나는 반했습니다. 채는 월세도 못 내는 신세가 되고 가게를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채는 성합자의 연장을 챙기고 뜨돌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보조일을 하겠다고 찾아온 조와 한두 번 공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손발이 잘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승합차를 몰고 길을 나섰지만 채와 조는 어디든 갈 수 있는 도로에서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 막막함이 종이에서 손가락을 타고 심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휴대폰 속에 수백 명의 전화번호가 있지만 단 한 사람에게도 전화를 걸 수 없을 때 말입니다. 다음은 마음에 든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빨간 주차금지 표지판 옆, 건드레이자 혼자 앉아있다. 왼쪽 어깨가 기울었다. 누가 내놓은 모양이다. 흔들어도 안 흔들렸나 보다. 흔들지 않아도 흔들렸나 보다. 신철규 시인이 이문재 시인의 혼자의 넓이라는 시집을 소개하면서 흔들의자 전문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신철규 시인은 남들이 흔들어도 자기가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고 남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흔들리는 존재라고 흔들의자를 소개합니다. 시 속에 등장하는 흔들의자는 이문재 시인입니다. 이문재 시인은 흔들의자가 자아성 같으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잡고 흔들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스스로는 흔들거릴 수 없습니다. 흔들어도 안 흔들렸고 흔들지 않아도 스스로 흔들렸던 의자는 한쪽 어깨가 기울었고 아파트 주차장에 내버려졌습니다. 한쪽 어깨가 기울어도 그 실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총평에서 소개한 책 중 2권을 구입 목록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어크로스 더 투니버스는 요즘 세대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와 다른 세대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는 노력은 같은 시대를 사는 사회 구성원으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건 현대 프랑스 철학의 뿌리들도 골랐습니다. 상식의 차원에서 비전문가의 길을 꺾지 않고도 프랑스 철학의 뿌리를 전달한다고 하니 읽고 싶어졌습니다.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담은 잡지 형식의 책에 대해 좋은 점만 이야기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재미나 관심이 덜한 부분에서 책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로 읽어야 합니다. 독서는 약간의 억지스러움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평론가의 말을 이해하려고 끙끙거리다 보면 머리에 열이 오르기도 합니다. 저항을 이기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밀고 나간 만큼 내 생각은 여유로워지고 즐거움은 커집니다.
이번에 창작가 비평을 읽다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와서 꽂힌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 근대를 살아냈을 뿐이라는 글에서 평론가 한기욱은 영화 미나리의 정희석 감독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감독은 감탄하기를 거치고 기억하기 시작했을 때 내게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에 영감을 받아 자기 삶의 기억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은 이문재 시인이 내 시를 읽는 독자들이 참신한 비유나 멋진 문장에 감동하기보다는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한 문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윌라케스와 이문재 시인의 말은 타인이 쓴 작품을 읽고 감탄하고 감동만 하고 있기보다는 자신의 기억과 삶에 대하여 성찰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타인의 작품에 기대어 생각과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독서노트를 쓰는 것과 함께 내 기억과 삶, 사고의 의지에 글을 써야겠습니다. 누가 흔들지 않아도 흔들려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